때로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억의 골목에 닿았을 때 문득 고향 마을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늘 당신이 살아갈 인생보다 자식이 살아낼 인생을 먼저 생각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행여 자식 끼니 늦을까 바삐 걸어와 아궁이불에 구워내던 귀하디 귀한 생선이 있었습니다. 처마 밑 한 식구처럼 매달려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황금빛 투구를 가진 생선, 조기입니다. 들판에 봄볼이 노랗게 익어가는 4월 중순. 본격적인 한해 농사를 알리는 고구철이 되면 바닷가에 사는 청주 한시 문중 어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입니다. 올 한해도 무탈하게 보살펴달라고 조상들께 제를 올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제상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조기. 고구철 칠산바다에서 잡아올린 통통한 알배기 조기죠. 지난 몇백 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왔다는 이 제사의 이름을 그래서 한시 문중 사람들은 조기 신산제라 부릅니다. 그럼 여기도 저쪽으로 가야 돼. 아니, 맞아. 법성포 어민들은 생업수단으로 칠산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그중 황금빛의 조기가 많이 잡혀 그 맛이 일품이라 인종 4년 유배 중인 이자겸은 황금 조기의 맛이 너무 좋아 인종대왕께 진상하였는데 맛이 좋고 머리에 흰돌이 박혀 있으니 석수어 또는 석두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수헌단 조기 신산제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후손이 직접 잡은 조기를 조상들께 바치는 것입니다. 헌단 재배 이것은 칠산바다의 조기철이 시작됐으니 그 맛있는 조기를 조상께서 먼저 맛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 배가 가서 거시기 조기 뚜벅에 가면은 황금을 떠버리면 배락 부자 돼버려. 영광 사람들이 그래서 배시해가지고 어작해갖고 나가면 그냥 황금을 떠버리면 배가 철렁철렁해갖고 섬에가 그냥 물이 철렁철렁해갖고 그 깽매이 치고 국물 치고 이러고 돌아가고. 조기의 출현은 서해 곳곳에 수많은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분영 대신 나감주의 설매나시들 잘 좀 도와주시오. 어부들은 당집을 만들고 성주신, 용왕신께 풍어를 기원했죠. 그리곤 뱃머리를 돌려 바다로 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래가 뒤따랐죠. 가자 가자 칠산바다로 돈 실러 가자.
하사리 사람들이 오늘도 그 바다를 찾아갑니다. 지난 시절 무더니도 오고 갔기에 물속조차 단단하게 굳어있다는 갯길 40분. 수심이 얕아 배를 띄울 수 없었던 하사리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왔죠. 옛날에 여기 사람들이 그 부르는 거는 그물살이라고 이제 했는데 건강망이라고도 하고 이제 또 다른 데 분들은 여기 보고 개미기라고도 하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다 지고 다니면서 이 말목을 박았어요. 수백 개의 말목을 박아 그물을 치고 밀물과 함께 몰려들 조기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녀석들이 그물에 걸리곤 했죠. 오늘은 운이 좋았나 봅니다. 꽃핀 듯 대야에 가득 쏟아지는 누런 조기들. 꾹꾹 하는 게 다시 소리예요? 예. 소리요. 사람 같으면 딱 가다 놓으면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그러세요? 이것이 칠산바다 어부들의 애간장을 끓게 했던 황금조기입니다. 두 마리, 두 마리. 이 머리를 보면 달라요. 얼핏 봐도 다른 물고기와는 확연히 달라 보이는 선연한 황금색. 근데 진짜 조기는 여기서 잡은 거는 더럽고 물들여 놓은 것 같아요. 황금 조기 같아가지고. 한밤중 조기대를 만나면 금음 달빛에도 온 가판이 환했다죠. 하지만 이 녀석들은 당시에 비하면 조기 축에도 끼지 못한답니다. 한 척, 그러니까 30cm 이상의 조기들이 때로 몰려올 때면 가판은 황금색의 조기와 육자배기 가락이 절로 뒤엉키곤 했죠. 일찍이 황금조기와 함께 칠산바다의 영광을 함께 누려왔던 법성포. 그러나 그 많던 황금조기가 사라지자 법성포의 영광도 오래된 기억 속에서나 남게 됐습니다. 그때 칠상 언어장이 그렇게 좋을 때요. 바다가 불바다이니까 고기를 잡으려니까 이제 불을 써놓지요. 배에다가 초록불 같이 그 가스불이라고 그걸 밝혀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다가 전부 다 불로비죠. 매일 수십 척의 배들이 조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법성포 사람들은 조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 비법은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갯벌이 많은 까닭에 법성포 주변은 염전 산업이 발달해 있었죠. 이곳에서 얻어진 소금이 어느 날 칠산조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조기는 전혀 다른 이름을 얻게 되죠. 바로 법성포를 유명하게 만든 굴비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굴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게 이제 처음에 녹일 때는 녹을 하는데 소금질을 하면은 이게 좀 색깔이 좀 좀
회색 정도 좀 발라놔요. 이게 소금 간지를 하면 먹으니까. 소금을 살짝 뿌려가지고요. 간이 되게끔 아간에다가 소금을 약간만 넣어가지고 맨손으로 한번 딱 삐뚤면 이렇게. 2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으로 섭간을 하고 크고 작은 것을 골라내 10마리, 20마리씩 엮어낸 다음 물에 헹구어 건조시키면 이것이 한두름의 굴비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떻게 소금을 뿌리고 언제 씻어내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라는 법성굴비. 세 달 걸려야 돼요. 이 해풍에. 기후하고 이쪽에 간수를 뺀 천일염. 그것이 이 해풍 이쪽 기후와 맞아서 굴비가 맛있습니다. 이처럼 굴비는 칠산바다의 살오른 조기와 질 좋은 천일염, 해풍과 어민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조기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제주 남부에서 연평까지 산란을 위해 북상하는 조기들의 길목 곳곳엔 어김없이 파시가 형성됐죠. 칠산바다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조기들은 산딸이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산란지는 연평도 앞바다와 평안북도의 대화도 부근.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려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일찍이 연평도 사람들은 이 안목어장에 주목망을 펼쳐놓고 조기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산란철이 되면 이곳 역시 귀향하는 연어들처럼 엄청난 양의 조기들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얘는 뭐예요? 삼치. 삼치 조그만. 그러나 그 흔했을 조기 한 마리 구경할 수 없는 지금의 안목어장. 여기서 석동씩 내서 그러잖아요. 조기가요? 석동이면 얼마? 3,000마리. 와. 얼마나 조기가 많았는지는 지금도 안목어장에 전해오는 전설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있던 장군의 이름은 임경업이었죠. 임경업 장군은 부하들에게 가시나무를 베다 안목어장에 쌓아두도록 명합니다. 그러자 다음 날 나무에 있던 가시마다엔 팔뚝만한 조기들이 잔뜩 걸려 있었죠. 조기철이 되면 호젓한 연평도의 어촌은 전국에서 몰려온 수천 척의 배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안강망으로 무장한 중선배들은 매일 포구에 조기들을 쏟아냈죠. 그때 파수다고 하는데 이제 작사 따다가 조기들 잡으면 어떻게
경상도 빼, 어디 빼, 강원도 빼, 뭐, 어디 빼가 다 오거든. 다음은 여기서 그냥 일로 다리가 없어, 입에. 다리가 없을 때니까 물이 들어오면 이 배로 저까지 당산까지 나게 돼서. 당산까지. 걸어서. 배가 어찌 많으니까 그냥 이 배로 건너서 저까지 나게 돼서. 그런 시대. 가져만 기기가 있나, 무슨 리아카가 있나, 차가 있나, 이 남자들이 지게로 전화를놔서 풀어다 주댔어요. 배에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했던 시절이 엊그제처럼 떠오른다는 이경근 할머니. 여자들이 전부 그냥 소금 가나해가지고 저 칸통에다가 제기고 뽑아선 또 사흘 만에 뽑아선 갱변에다 널어서 막장 엮어서 나무를 짝으로 지어서 다 가져가 됐지. 지금도 할머니의 텃밭엔 간독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간독마다엔 3만 마리가 넘는 조기들이 들어 있었고 매일 갯바람에 말려진 다음 대처로 팔려나갔죠. 그때는 여기다 조기를 말리는데 여기다 이 갱그리가 쫙 조기 때문에 꽉 찼대서 조기. 여기 절여가지고 말리는 거고. 그럼 여기. 말도 못하지. 앵편바다 늘린 조 명도코 불러 바다 말았다 야 저쪽을부터 정성떡에 5월 파숭에 북치고 났다 하시철 조기들은 팔도강산 전국 곳곳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하여 보부상의 등짐에 얹혀져 산골 마을에까지 달려갔고 우리들의 고향 아궁이 뿔에 구워지게 됐을 것입니다. 남도의 음식 명장으로 오래전부터 조기 음식을 해왔다는 최윤자 씨. 최윤자 씨는 지금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조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보리굴비. 예. 이것이 말 그대로 보리굴비. 얘는 이제 먹을 때까지 묻어 놓는데요. 냉동 시설 없을 때. 지금은 여기다 안 넣죠. 근데 얘는 이제 방망이로 두들겨야 돼. 이제 수분을 얘가 막 다 머금고 수분을 다 많이 이제 많이 수분이 없는 상태지. 그러니까 두드려야지 이게 찢어져요. 굴비가 된 조기는 집안 안주인의 손길을 거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됐고 남도 특유의 음식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달 좀 못 됐어요. 한 20일 됐을 때 겨우내 말린 거 이거 다 이렇게 훑어서 다른 새고추장에다 박아야 돼. 근데 이것이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해년마다 이제 그 짝으로 사요 이렇게. 그래갖고 다 그 이제 사람 시켜서 엮어가지고 전부 이제 겨울에 매달 하나 처마 밑에다 매달 하나 오면은 추울 때 말려야 하잖아 이게 벌레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르면은 이제 큰 놈은 이제 보리 속에다 넣고 좀 작은 놈은 이제 꽃창 속에다 넣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로 만들으시더라고. 그래갖고 또 이제 할아버지 드리려면 그것도 막 절구에다 찌갖고 저 포프라기 그 가루처럼 하고 막 밥 비벼 드시면 거기다 막 참기름 치고 뭐 치고 비벼서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집은 아주 일꾸러기 아주 나는 일도 할 줄도 몰랐어요. 아무 일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다 배웠다니까요.
세월이 나를 가르쳤어. 시어머니 말씀대로 선비가 먹갈듯 천천히 조기를 굽는 일이 고역이었다는 최윤자 씨. 이게 성질이 좀 느긋해야지 오래 이렇게 불에다 놔두고 굽지. 우리는 성질이 급해갖고 애통 터지더라고. 때로 숯불에 올라 구워지고 더러는 안주인의 정성과 맞물려 얼큰한 찌개가 되기도 했으며 고추장에 묻혀지기도 했던 조기. 조기는 이처럼 남도 음식의 다양성을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기에 대해 1820년경 서유군은 난호 어목지를 통해 이렇게 조기를 극찬했죠. 물고기 중에서도 가장 맛이 있다. 또 귀양으로 흑산도에 머물던 정약전은 자신의 저서인 자선어보 첫머리에 조기를 올리며 그 크기와 잡는 방법까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는 제주도 남방에 머물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칠산 앞바다를 지나 5월경 연평 앞바다에 이르고 그 북쪽 대화도 인근까지 서해 연안 세 곳에서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월동장인 제주 앞바다로 귀환하죠. 그렇다면 월동장과 가까운 흑산도 앞바다엔 조기떼들이 서식하고 있을까요? 밤조업을 위해 조기떼 한 척이 포구를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갖췄다지만 이 넓은 바다에서 조기떼를 찾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340도로나 항해하고 있는 제로도 머리 쪽에 갈라 그럴까? 항해로 어저께 달리들어가 이제 나온 거야. 어획량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많이 잡힐 때는 뭐 5, 600개, 7, 800개, 1000개씩 잡힐 때도 있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한 조업이 뭐 10일에서 15일이면 지금은 뭐 많이 잡아야 뭐 4, 500개 저희 컨테이너 수로 뭐 평균적으로 뭐 2, 300개, 4, 500개 그런 식으로 잡히고 있는 실적이에요. 만만찮게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출어 자체가 모험이라는 이수재 선장. 컨테이너 몇 망이요? 19개? 20개? 19개, 10개나 되겠네. 컨테이너 10개 따놨다고? 다른 배들과 연락해보니 오늘 조업도 큰 기대는 어려울 듯. 이럴 땐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온 10명의 선원들을 위해선 포기할 수도 없죠. 밤바다에 펼쳐진 그물의 길이만 약 7km. 이제 조기떼가 걸려들 때까지 바다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물을 내리면 다시 끌어올리는 데만 대여섯 시간. 그러나
오늘도 좀처럼 조기는 보이지 않고 선원들은 점점 맥이 풀려갑니다. 아, 고기가 오늘은 좀 수확이 없네요. 네, 요즘 봄조기가 나올 시기에 다 되었는데 날씨로 인해서 그런지 좀 조업이 좀 안 되고 있네요. 한 마리의 조기가 아쉽기만 한 절박한 상황. 전쟁이다, 전쟁. 조기잡이에 사용하는 그물을 일컬어 유자망이라 부릅니다. 수심을 보며 부표줄을 조정한 다음 해류를 따라 천천히 달리면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길 기다리는 어로법이죠.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많은 수의 조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국 최대의 파시가 열렸다는 연평도에서도 좀처럼 구경하기 힘들었던 조기. 안 좋은 건데 버릴 거 버리고 칠해물어 아바 땡긴댔죠. 그럼 고기 다 모임됩니다. 상한 고기 속에서. 조기가 올라올 때면 그동안 쌓였던 피곤함도 눈 녹듯 사라지죠. 조기는 거친 바다와 싸워온 어부들에겐 또 다른 인생의 꿈입니다. 하지만 밤새워 힘들게 잡아올린 조기련만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큰 녀석들은 해가 갈수록 구경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고기 크기를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깡치. 그리고 깡치, 그리고 160미, 160미는 한 19cm 내외, 130미 정도는 21cm 내외 정도 되고요. 그다음 100미는 23cm 정도 되는 사이즈고, 그 이상 이건 75미. 맞죠? 저희한테는 색깔도 금색이듯이 저희한테는 금이랑 마찬가지죠. 그만큼 귀하죠, 저희한테는. 조기는 저한테 의미는 이거죠. 넘버원이죠. 저걸로 인해서 저희 가정이 다 먹여 살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조기는 저한테 1번이죠, 1번. 인생의 꿈이란 게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빠른 배로 아무리 조기떼를 쫓고 다녀도 만선의 꿈이 갈수록 멀게만 느껴진다는 선원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흑산도에 가면 조기를 쓸어 담고 골목은 서울의 저작거리에 버금간다 했는데 그 영광의 주역이었던 조기는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오늘날 조기자원의 고갈을 가장 먼저 실감하는 곳이 목포에 있는 수협 위판장입니다. 저기가 이때쯤 되면 한 몇백 개는 돼야 되거든요. 상자로? 예, 요 컨테이너로 한 500개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얼른 해봐야 150개인데. 150개. 그러면 적자예요, 완전. 의장이 적자야. 그래서 경기가 풀리는데 이 조기 잡아 여러 사람 살잖아요. 상자 장사, 뭐 고기 따는 사람, 고기 담는 사람, 얼음 장사, 아주 뭐 그물 장사, 아주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죠. 조기 한 마리가 금덩이처럼 느껴진다는 요즘
선별하는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선별할 때 크기를 넣어요? 네, 크기별로 해요. 많아요. 큰 거 차지고 중간치. 요거도 135마리. 요거는 280마리. 한 상자의 무게는 보통 12kg 정도입니다. 따라서 마리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조기의 크기가 작다는 의미죠. 물론 가격 차이도 현격합니다. 공급량이 줄어들자 물량을 확보하려는 상인들이 줄을 잇고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매년 계속되는 것일까요? 원래는 이 숫자보다도 뭐 한 4배, 5배, 10배 이렇게 잡아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지금 안 나니까 워낙 중국에서 그냥 싹쓸이 조업도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 거고 뭐 지역까지도 우리가 너무 그냥 많이 잡아버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조기는 더 이상 일반 소비자가 쉽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하기는 시장 상인도 마찬가지. 고기가 너무 비싸니까 손님이 없대. 먹을 사람도 뭐 너무 비싸니까 안 먹대. 그전에는 바깥에 저기서 하면 막 떼마들이 막 고기 조선쪽에 막 구워갖고 거기서 바로 막 거기서 막 그럴 때는 진짜 사람 많이 있어. 그때는 좋겠어요. 그때는 진짜 많아. 저기가 막 사람들이 한마디 하고 막 적을 때는 덜 많아요. 시리콘이 있어갖고요. 앞치마로 탁 틀어가고 거기 팔아요. 조기의 어획량 감소 못지않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매년 조기의 크기까지 눈에 띄게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속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이게 조기가 성숙 연령 자체가 이제 줄어들거든요. 이제 전에는 이제 한 3살이 돼야지 알을 낳을 수 있는 크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2살 정도만 돼도 알을 낳는,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막 알을 낳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원이 많이 줄어드는 징후의 하나거든요. 도대체 지금 우리 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망망한 바다 위에선 오늘도 전쟁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려는 자와 어떻게든 우리 물고기를 지키려는 단속반과의 치열한 싸움이죠. 현재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 어선은 1,600여 척. 하지만 이들이 더욱 치명적인 건 저인망 쌍끌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두 척의 배가 서로 그물 끝을 잡고 바닥을 훑어가는 방식이죠. 이게 규정이 없어요. 몇 cm를 잡아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그냥 하는 말로 깡다리, 조기 새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잡지 않았다면 계속 성장하여 칠산바다에 이르고
연평바다에 다 산란했을 황금조기들. 한때 이곳은 전국 3대 파시 중의 한 곳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백 척의 배들이 성시를 이루었을 곳이죠. 그러나 지금 부안군 위도 앞바다는 배 한 척 구경하기 힘듭니다. 수온 14.72, 염분 31.74. 매년 올라가는 해수의 온도. 수온이나 염분, 이제 표층 저층에 있는 것들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약간의 오차값은 있겠지만 대략적인 어떤 이제 수중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해수 온도의 증가 속도는 세계 평균의 3배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는 물고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저번 조사보다는 통발의 붕장어는 덜 올라온 것 같고요. 예. 불가사리도 전보다는 확실히 양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예. 고기가 많다는 곳에 미리 그물을 설치해 두었건만 좀처럼 모습을 내밀지 않는 조기. 버려! 참어야! 백조기! 아, 백조기라고요. 도구치라고. 백조기. 백조기. 네, 백조기. 굴비 사촌 동생. 아이고, 참. 황금조기 대신 모습을 드러낸 건 백조기입니다. 이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쪽 주변에 이제 자망이라든가 톱발이라든가 지나친 그 어획 강도가 높은 이런 어구를 쓰므로 해서 지나친 남획이고, 다음에 이제 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낚시를 하면서 그로 인한 이제 이 수한 자원이 감소. 분명 조기들이 산란을 위해 북상할 시기인데 왜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까닭을 찾아 바닷속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급사 황량한 사막을 연상시키는 바닥을 훑어가자 개흙을 뒤집어 쓴 넙치 한 마리가 원망하듯 우리를 바라봅니다. 개그물에 걸려 발버둥치는 백조기 한 마리. 과연 우리는 이 물고기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바다의 겉모습만 보고 왜 이토록 물이 맑은데 조기가 오지 않느냐고 원망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진정으로 이 바다에 오고 싶은 게 조기였다는 것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 영광에 있는 참조기 연구센터. 우리는 이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살아있는 황금조기를 만났습니다. 산란철이 되면 조기는 색이 짙어지고 울음소리가 요란해지죠. 조기의 번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 연구원들은 배를 눌러 정자와 난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조기들에게 신방을 차려줄 것입니다.
산란을 하기 전에 보면 어류들이 조기가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 약간 분산돼가지고 약간 어수선하게 불규칙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산란철이 되면 조기는 더욱 황금색을 띠게 되죠. 부풀어 오른 뱃속엔 7만여 개의 알이 바깥 세상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산란이 임박하자 암컷이 불에를 이용해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곤 마음에 드는 수컷이 나타나자 산란을 시작합니다. 산란을 확인한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뿜어내 알을 수정시키죠. 수정에 성공한 알은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수중에 떠오르게 됩니다. 너른 바다에서 일생이 시작되는 극적인 순간이죠. 하루 만에 꼬리가 생기고 부화된 지 50일이 지나자 어린 조기가 부쩍 자라 먼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조기들이 온 바다를 헤집고 다닌다면 조기도 우리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젠 전설로나 들려오는 칠산바다 황금빛 조기의 전성시대. 기다리던 조기가 찾아오지 않건만 올해도 어김없이 위도 사람들은 용왕신께 바칠 띠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라도 이것이 이 풍선 돛담배로 조기를 잡고 이 칠산 앞바다에 조기 잡는데 그 초산날이면 최고 1년 중에 최고 캄캄한 밤이에요. 그래서 띠배를 띄고 띠배 띄면 저기서 이제 도깨비불이 어디가 많이 있으면 그걸로 가서 그 조기를 잡느라고 이 원래 그게 한 수백 년 전부터 이 띠배를 만들었어요. 조기를 보내달라 전갈이라도 넣는 것일까요? 선원 너무 높아. 선원이요, 선원. 선장, 인물사고, 밥한장, 하장, 전부 다 장급들 많았네. 용왕신께 배를 끌고 갈 선원들이 모두 탑승하고 갑판엔 신께 바쳐질 떡이며 돼지고기 등 재물이 던져집니다. 바다로 돈질러 가자 칠산바다 두르는 조기 우리 배 바장에 다 떠실었다니. 이 띠배가 담고 있는 의미는 조기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는 위도 사람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다를 일컬어 생선을 내주는 곳간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아름다운 기억의 곳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절 우리의 밥상을 풍성하게 했고 우리에게 행복한 기억을 가져다 줬던 황금조기.
한때는 그 스스로 전설이었고 다른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이 땅 백성의 물고기. 조기가 돌아오는 날, 우리는 꼭 그만큼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만큼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다.